전원생활은 잘 준비해서 내려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전원생활을 못해요. 한번 시골 가서 어떤 전원주택에 하룻밤을 잤는데 제 옆에 지네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보다 다리 많은 건 못 견뎌요. 그 지네를 한번 만난 이후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호선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살펴야 될 항목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병원 가까이 사시는 걸 원하는 분들은 사셔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병원은 아마 3차 진료기관을 얘기하시는 걸 텐데 3차 진료기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앰뷸런스가 시시때때로 앵앵거리면서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대한 염려가 높은 분들은 이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하는 앰뷸런스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생각보다 그 주변이 꽤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게 이런 3차 진료기관 주변에 반드시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검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슬픔에 젖어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 꽤 무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차 진료기관 있는 곳 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도심, 더군다나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하철이 멀지 않고요. 버스가 늘 그 앞에 상주하고 그 주변은 꽤 상권이 발달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비쌉니다. 그래서 병원이 가까우면 심리적인 안심 코드는 될 수 있겠지만 1차 진료기관 거쳐야 3차 갈 수 있다는 거. 2차 이상의 진료기관은 직접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려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다만 어떤 분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실버타운 어떻냐? 괜찮죠. 실버타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싸면 무조건 좋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의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냄새나고 사람들 머리 숫자 세는 거 좋아해. 그 사람들 속에 같이 살아가는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도심에 있는 실버타운 가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난 한적하고 이런 곳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동떨어지고 전원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실버타운 가시면 좋고요. 또 실버타운도 천양지차인 게 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디는 말 그대로 정말 초특급 실버타운이 있어서 보증금이 몇 억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고 하는 곳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몇십만 원이나 보증금 얼마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실버타운은 발품 파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직접 가서 밥도 먹어보고 사람들의 평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근처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이 나의 이 취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나 재정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이를테면 굉장히 활력적이고 또 활동을 외부로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버타운을 살짝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젊은 층들과 섞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래는 또래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니요, 노인들만 같이 모여 있으면 난 아주 숨도 안 쉬어져,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람마다 성향이 굉장히 달라서 내가 젊은 층들하고 막 섞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왕래가 많아야 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움과 신선함이 필요해, 이런 분들이라면 실버타운은 다음 생에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대신에 난 그렇게 관리해주고 그렇게 식사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 성정이 비슷한 같은 또래들하고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밭도 좀 가꾸고 또 서로 아픈 지점이 있으면 서로 돌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하신다면 실버타운 너무 괜찮죠.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실버타운은 감옥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드나들기 쉽다는 거 말씀드리고,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식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품에 안고 성장한 다음에도 굉장히 왕래가 잦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투여하는 돈, 시간, 공간,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합쳐서 부모 투자라고 부르는데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부모 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인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실버타운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안 찾아오면 그건 고려장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이전에 자식들과 만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 그러면 각종 서비스 다 있는 실버타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은 자식들을 가까이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인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도심에 있긴 하지만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도록 돼 있고 어르신들이 사시기에 적합하도록 각종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주택을 우리가 노인주택이라고 부르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노인주택은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우 나는 노인들만 있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고요. 다만 아니야 나는 그런 또래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참 좋아. 그렇다면 노인주택 들어가시면 나라의 지원도 있고요. 또 병원 서비스나 이런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시스템을 보다 긴급하게 또 신속하게 발동하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은 맞는 분에겐 최고이고 안 맞는 분에게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맞는 분들의 경우는 전원이라고 하는 것이 로망이어서가 아니라 제일 먼저는 익숙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어린 시절을 청소년기를 그렇게 전원에서 보내면서 밤 매고 소 보고 산 보고 하늘 보고 새 보고 정말 자연인처럼 사는 게 어렸을 때도 편안했고 지금도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그 일종의 고향의 냄새야. 이런 거라면 저는 당연히 전원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가족이 같이 내려가는 분들은 괜찮은데 혼자 내려가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자연인 꿈꾸고 내려가셨다가 원시인 돼서 올라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내려갔더니 내가 알던 고향 사람들 다 갔고요. 나는 사실 시골에서 자랐을 뿐이지 농사 지어 본 적 없어. 근데 우리가 귀농과 귀촌이 다르잖아요. 귀촌은 살려고 가는 거고 귀농은 농사 지러 가는 건데 농사는 정말 배우지 않으면 요새는 할 수 없는 게 농사고요. 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배타적인 지역이 꽤 있고요. 또 막상 내가 내려갔는데 정말 시골의 풀은 생명력이 강해서 며칠만 안 깎아도 풀이 강산이라 거기다 호랑이가 새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 집은 잘 치우지도 않고 건사하지도 않는다고 동네에서도 욕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이장 찾아가 보면 그 동네에서 내가 제일 어려요. 그런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내 정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농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어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뭐 배를 타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배 그냥 내가 원한다고 아무 데나 막 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신고하고 이런 절차들도 다 있기 때문에 또 이 배라는 게 또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태공 이런 거 생각하셨다간 차라리 주변에 저수지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무조건 전원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원 생활은 잘 준비해서 내려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은 전원 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벌레를 무서워해요. 한번 시골 가서 어떤 전원 주택에 하룻밤을 잤는데 제 옆에 지네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보다 다리 많은 건 못 견뎌요. 그 지네를 한번 만난 이후로 저는 시골집에서 잠을 못 잡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인섹트 포비아라고 불러요. 인섹트는 벌레라는 뜻이고 포비아라는 건 병적 공포라는 뜻입니다. 물론 벌레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제가 벌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이렇게 벌레에 대한 공포가 있다든지 특별히 외로움에 대한 큰 이슈가 있는 분들은 내려가시면 안 돼요. 왜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은 이웃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원주택은 덩그러니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내려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을 지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살펴가기도 하고 인부들이 오기도 하고 뭐 내가 몰두할 일도 있고 그렇지만 딱 막상 짓고 나잖아요. 부부가 있거나 나 혼자 덜렁 있어요. 그러면 바람만 붑니다. 윙 하고 하루 이틀은 이 바람이 괜찮지만 마치 유배를 온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잘 맞는 분들에게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안 맞는 분들에게는 그곳은 유배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내가 혼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웃들하고 내가 잘 사귈 수 있는 사람인지도 봐야 되고 혹시 지병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멀지 않는 곳이어야 되고 앰뷸런스가 30분 이내에 와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병고가 생기면 앰뷸런스가 왔다가 가는데도 1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막상 집을 짓고 내려가셨을 때 도시의 편리함에 익숙했던 분들은 막상 시골이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돼야 되고요. 또 난방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돼야 되고요. 물도 그냥 수도 틀리면 콸콸콸 나와야 되는데 지하수 있어야 되고 나무해 와야 되고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돈이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낡게 돼 있으니까 이런 많은 요소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복해백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Vocation in vacation이에요. 내가 이 직장 가지고 도심에 살 동안에도 짬짬이 한 달에 몇 번씩 아니면 1년에 연세 정도 내시고요 가셔서 사계절을 2번은 겪으셔야 됩니다.
두 번 겪으시면서 아, 봄은 어떤가, 여름은 어떤가, 가을은 어떤가, 겨울은 어떤가. 단순히 하루 이틀 가 계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 정도씩도 가 있고 2주씩도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짬을 내셔서 휴가 동안에 그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하고도 친분이 생기고 아, 내가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되고 동시에 아,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가 됩니다. 저는 그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려갔다가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이런 여행 연습을 좀 해보셔서 그곳에 가서 살지 않더라도 정말 생에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잘 맞는다면 정말 인생의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을 또 만끽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10평이면 어떻고 100평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아도 100평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 공간과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집에 있을 때 나는 편안해. 이런 그 집에 나한테 주는 안정감, 그 부피가 주는 크기가 있잖아요. 이 공간적 안정감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나는 좀 넓은 집이 좋아. 집이 조금 답답하더라고. 그러면 혼자 살더라도 넓은 집에 있으면 너무 좋죠. 다만 넓은 집은 비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내가 잘 준비가 됐고 내가 이 정도 집 넉넉하게 사는 게 좋아.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마다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보면 관리가 너무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부부들이 남았는데 60대, 70대, 80대 청소기 돌리기도 어려워요. 이분들이 50평 넘게 산다? 각 구석구석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더 평수를 좁혀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적의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의 조건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공간을 복지적 공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복지적 크기는 저는 10평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평 정도 되면 보통 원룸이거나 투룸 정도 되거든요. 원룸에서 투룸 정도 되고 화장실이 있고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휠체어가 들어가고 휠체어가 돌아가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때로는 아프더라도 또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휠체어를 밀고 집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휠체어를 돌려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이런 정도의 공간이 보니까 10평 정도 되는데 제가 딱 10평을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어려운 환경이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10평 정도의 공간, 휠체어가 돌아가는 공간 정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